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암호화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옵티미즘, 줄여서 OP라고도 불리죠. 이 이름 뒤에 대체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바로 던지겠습니다. 이 옵티미즘이라는 거 지금이 정말 엄청난 상승을 앞둔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기다리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일종의 사건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옵티미즘이 이렇게 수수께끼라고 불리는지 그 모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점인데요. 한쪽을 보면 와,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고만 있죠. 이 엄청난 기술과 처참한 가격,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인 겁니다. 자,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로 현재 옵티미즘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202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순위가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83위입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꽤 덩치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봐야겠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옵티미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옵티미즘을 이끄는 강력한 기술, 그들이 꿈꾸는 야심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옵티미즘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맨날 꽉 막히는 도로 옆에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를 하나 낸 거예요. 모든 거래, 즉 차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달리고 나중에 저 이만큼 달렸어요 하고 영수증만 원래 도로, 즉 이더리움에 제출하는 거죠. 이름처럼 낙관적으로 일단 모든 거래를 믿어주는 겁니다. 물론 혹시 모를 사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 7일이라는 이해 제기 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옵티미즘이 그리는 정말 원대한 그림이 바로 이 슈퍼체인이라는 비전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처럼 수많은 체인들이 옵티미즘 위에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웹3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63억 달러. 이게 2025년 말까지 옵티미즘 생태계 전체에 묶여있는 자금, 즉 TVL의 총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비전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실제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죠. 이제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직면한 상당한 역풍과 문제점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왜 옵티미즘을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토큰 락업 해제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날짜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OP 토큰이 시장에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아무리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정기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는 아주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게다가 경쟁고 정말 치열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옵티미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아비트럼에 묶여있는 자금이 옵티미즘 생태계 전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살벌한 경쟁 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첫째,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역할, 시퀀서가 아직은 중앙화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7일의 이의제기 기간 때문에 내 돈을 빼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점은 사용자 입장에서 꽤 불편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봐도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옵티미즘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 조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분석하기가 어려운 건지 서로 정반대를 가리키는 모순된 신호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표가 이 수수께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쪽을 보세요. MACD 같은 기술 지표는 이제 상승 추세야 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RSI 같은 지표는 아직 약세야, 위험해 라고 경고하고 있고 가격 자체도 명백한 하락 채널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아 라고 외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 잡아 라고 소리치는 이 상황. 정말 혼란스럽지 않나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연히 미래 가격 예측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마다 예측하는 2026년 그리고 2028년의 가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구는 바닥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하고 누구는 수십 배 오를 거라고 하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옵티미즘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의 모든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옵티미즘이라는 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평결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결론적으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현재 옵티미즘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지속적인 토큰 얼랑 윗, 치열한 경쟁이라는 단기적인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현실의 싸움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기간별로 가능한 몇 가지 전략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 이내의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 투자자에게 지금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곧 닥쳐올 토큰 락업 해제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도 가격이 0.30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낸다. 그러면 그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면서 접근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서너 달에서 6달 정도를 내다보는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이때쯤 되면 1월에 있었던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슈퍼체인의 기술 발전 같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오히려 좋은 가격에 수량을 늘려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는 이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략은 사실상 옵티미즘의 슈퍼체인 비전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어려워서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그럴 때마다 전략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전의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옵티미즘의 탈중화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 같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옵티미즘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건 파일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봤습니다. 강세론의 증거부터 약세론의 반박까지 모든 단서는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옵티미즘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기회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심각한 함정인가요?